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 기술이 북의 해커 조직 안다리엘에 의해서 유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북한 해커 조직은 수십 차례 국내 중요 기술에 접근했는데 거점을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니 평양 류경동이 나왔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지상에서 레이저가 발사되고 적 드론이 격추됩니다. 지난 4월 개발을 마친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지난해 말 북 무인기가 서울 도심까지 침투하자 우리 군이 대응 수단으로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물리적으로 전파 차단이나 레이저 등 적 무인기 타격을 위한 필수 자산도 조기에 확보해. 그런데 이 레이저 대공무기 관련 기술 자료가 북한에 탈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안다리엘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 서버를 경유해 방산업체 전산망에 침투했습니다. 해킹의 시작점은 평양 류경동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층 건물이 위치한 평양 류경동은 북 주요 정보통신시설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안다리엘은 이곳에서 모두 83차례 국내 기술 정보 등에 접근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안에 국제통신국이나 평양정보센터 같은 북한 IT 기관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정찰 3국 요원들이 이 국제통신국이나 평양정보센터에서 해외 인터넷에 접속해서 해킹이 이뤄진 기간은 우리 군이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공개하고 진행한 기간과도 겹칩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과 미 FBI의 수사 공조로 밝혀졌습니다. 식품 제약 분야 14개 업체도 안다리엘의 표적이 됐습니다. 탈취된 중요 기술 자료는 모두 1.2TB 분량에 이릅니다. 업체 대부분은 해킹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다리엘은 바이러스의 일종인 랜섬웨어를 피해 업체 3곳에 감염시키고 복구를 대가로 비트코인 4억 7천여만 원어치를 뜯어냈습니다. 비트코인을 외국인 여성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세탁 후 북한으로 송금한 정황까지. 경찰은 비트코인 자금 세탁책인 외국인 여성 A씨를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안다리엘은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된 대표적인 해킹 조직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의 시스템을 마비시킨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데 신지수 기자가 이들의 공격 수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KBS를 비롯한 방송 3사 전산망이 오늘 오후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됐습니다. 지난 2013년 국내 주요 언론사와 은행, 기업체의 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해킹된 통신망을 통해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데 은행 ATM까지 먹통이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다리엘의 소행입니다.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안다리엘은 라자루스 김숙희와 함께 북한의 주요 해킹 조직으로 꼽힙니다. 안다리엘의 목표는 안보 관련 우리 기업체나 정부기관의 정보 탈취.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만 12번의 공격 정황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IT와 국방, 조선 관련 업체들이었습니다. 군과 관련된 커뮤니티나 그런 사이트를 해킹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들의 PC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안다리엘의 주요 공격 수법은 사용자의 시스템을 잠궈 쓸 수 없게 만든 뒤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현재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력은 세계 최정상급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북한 해킹 조직을 잡기 위한 국제 공조도 활발합니다. Strong partners on both sides of the world. You have the U.S. and you have the NIS team in Pongo all working together to try to stop these funds.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업체들까지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소문만 무성했지 실체가 분명치 않았던 북한의 해킹 부대. 그 이름과 위치를 KBS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당상동. 보통강변에 네모 반듯한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06년까지 업무차 수시로 이곳을 드나들었다는 탈북자는 이곳이 정찰총국 91소라는 이름의 해커 부대라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이거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집어내고 파괴하고 하는 걸 한다고 했지만 그걸 그렇게 나쁜 짓인 줄 몰랐지. 강과 산을 경계로 주택가들과는 거리를 둔 채 인근엔 창고와 양어장만 눈에 띕니다. 당시 명문대 출신 전문 해커 7, 80명이 극도의 보안 속에 활동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화훼계통으로
위장을 했으니까 차번호도 다 사회 차번호를 달거든요. 경찰국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그 위치를 몰라요. 임무수행차 중국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중국은 자주 나가는데 일반 무역회사, 무역 장사꾼으로 위장해서 나간다고. 이 부대는 2006년 당시엔 건물이 2동에 불과했다는 증언으로 미뤄 불과 몇 년 사이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가 주최한 오늘 공개 증언에선 북한이 지난해 또 다른 해커 부대인 정찰총국 121소를 121국으로 승격시켰고 병력도 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방송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북한의 정찰총국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부가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직접 국내 서버를 공격하고 해킹한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박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관군 정보합동대응팀이 방송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북한 소행이라고 판단한 결정적 증거는 해킹에 사용된 IP, 즉 인터넷 주소였습니다. 피해 기관들의 감염된 서버와 PC에 원격 조작 명령을 내린 곳이 바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175로 시작되는 IP였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이 IP를 검색해보니 주소가 평양 보통강구 류경동이었습니다. 직접 접속을 한 게 아니라 경위에서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통신상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수초간 아니면 수분간 북한 IP가 노출된 거고.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금융사 서버에 북한의 IP 주소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북한 내부 PC 6대에서 직접 접속을 하거나 또는 해외를 거쳐서 1590회를 접속한 그런 흔적이 있었고, 북한 해커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고유 번호가 붙어있는 악성 코드도 18종이나 발견됐습니다. 또 이번에 발견된 76종의 악성 코드 가운데 30종이 예전 북한이 저지른 해킹에 사용된 것과 동일했습니다. 이번 3월 20일 사이버 테러에서 농협 등 수차례에 걸쳐 대남 해킹을 주도한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수법과 유사한 증거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사이버 테러 며칠 뒤 발생한 YTN과 대북 보수단체 홈페이지 해킹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이번 해킹 공격을 주도한 북한 정찰총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북한 안팎에서 준비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신설된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남 침투 공작과 정보 수집 분야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파악한 북한 해커들의 악성코드 유포 시점은 지난해 6월. 북한은 그보다 2달 앞선 지난해 4월부터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을 동원해 해킹 작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3일 북한에서 이제 특별행동 소조를 파견한다고 할 때 그때 이미 대한민국에 대한 해킹 작업은 끝났다고. 북한 정찰총국은 지난 2009년 조선노동당 작전부와 인민무력부 정찰국 등이 통폐합되면서 신설됐습니다. 총국 내에서 해커 부대 요원 3,000명가량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커 부대원 가운데 일부는 외화벌이와 해킹 거점 확보를 위해 중국 등 해외에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남, 대미, 대일, 대유럽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담당 분야가 다 있는 거죠. 북한에서 이용하기 쉬운 데가 중국이고. 북한은 컴퓨터 인재를 선발해 김일성 종합대나 김책공대, 평성 이과대 등에서 해커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친구들이 사이버 영지에 돼가지고 선발만 되면 해외 파견도 되고 영웅 칭호도 받고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죠. 특히 피로도를 감안해 전문 해커의 나이를 24살로 제한하는 등 해커 요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우리 전산 시스템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악성 코드의 침투를 막는 백신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역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성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이용한 침투 통로는 대부분이 사용하는 백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백신 관련 소프트웨어나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의 그 배포 서버에 대한 취약점도 역시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취약점을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피해를 당한 방송사와 은행들은 중앙전산실 서버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관리 서버가 백신을 개인 PC에 일괄적으로 설치해 항상 최신의 백신을 유지하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해커는 중앙 서버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내기 위해 지난달 6월부터 8달 동안 치밀한 작업을 했고 자동 배포되는 최신 백신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백신이 배포되면서 접속한 개인 PC들이 동시에 악성 코드에 감염돼 파괴된 것입니다. 악성 코드를 막자고 설치한 백신이 오히려 숙주 노릇을 한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실내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변조함으로써 다수의 PC들을 일시에 감염시키고 그걸 통해서 PC를 파괴하는 북한의 해킹이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져 보안 프로그램 제작사와 피해 기관들 간의 책임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